자, 교재는 661페이지 공법론 종합입니다. 자, 이 파트는 말 그대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따로 편제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올해 변식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번 가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예견으로 충분하다. 맞아요. 자, 2번. 대항범의 경우에 형법 청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자, 구성요건상으로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설령 대항범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때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업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즉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단을 한다. 맞습니다. 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사는 용인만 갖고서는 부족하고요. 일체형이 되어서 다른 사람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4번.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과 밀접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성이 없을 행위를 도와줬을 때에는 그때는 방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하고 4번입니다. 문제 섞어놨기 때문에 복수정도 나왔어요. 자, 1번 공동정범 얘기 나왔죠. 이때 공동가공의사는 일방의 의사만 갖고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을 할 수가 없다. 즉 편면적 공동정범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고요. 법원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았다는 거죠.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누설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 형태를 가담했다 할지라도 교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 했을 때 그 범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했다면 증거은닉죄가 되지를 않죠. 따라서 제3자가 공동하였다 할지라도 이 공동 속에는 자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은닉죄의 공동정범도 되지를 않습니다. 자, 간접정범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억압하여야지만 이 간접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 맞죠? 자, 3번 갑니다. 경대 편입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런데 오타 나왔어요. 해설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1번이 아니고 4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자를 여기 4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옳은 것은 디귿번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기억번 갈게요. 자, 30절 보면 공동정범 규정이죠. 그래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절도를 공모하였는데 이 친구가 단독으로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강간은 네 단독 책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도 공모한 자, 이 공모자에게는 강간죄에 대한 채책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갑과 을의 법정형은 같다. 다르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절도죄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을은 절도죄 플러스 강간죄 경합범이 되죠. 2번입니다. 31조가 교사범 전문인데요. 자, 갑이 을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강도를 합니다. 양쪽으로 커졌죠? 그쵸? 이때 갑과 을은 강도직 기수가 된다. 강도직 기수가 되는 것은 을만 됩니다. 갑은 절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갑은 빠지는 거예요. 갑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갑은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자, 디귿번 갑니다. 33조 법조문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뭐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 다음을 봅니다. 갑이 정신병자 을에게 A 사례를 사조하였는데 을이 B를 오인하고 살인하였다. 객체착오죠. 객체착오. 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갑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일단 을은 뭐가 됩니까? 을은 A를 B로 오인했잖아요. 그치? B를 A로 오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됩니까? 을은 B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B에 대한 살인죄. 법정적이니까요. B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갑은요. 땡땡이죠. 그 범죄의 간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갑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이 된다. 맞죠? 자, 1번. 자, 여기까지는 뭐 32조 방조범 조문이기 때문에 맞고요. 자, 그 다음을 봅니다. 절도를 방조했는데 살인을 했다. 무슨 착오지? 질적 착오죠. 질적 초과. 질적 착오입니다. 그러면 갑은 절도죄 방조가 된다. 방조했어요? 방조 안 했잖아요. 근데 절도죄는 뭐 예비무죄 처벌 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벌입니다. 불가벌. 무죄가 되는 거죠. 갑은 을은 뭐가 돼요? 을은 살인죄가 되는 거죠. 뭐 절도죄 예비무 있는데 절도죄는 예비무 자체를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을은 살인죄만 됩니다. 자, 문제 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이죠. 1번 풀었죠? 그 교사에 의해서 낙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됩니다. 2번. 살해할 것을 제의했는데 제의를 거절했잖아요. 착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을은 처벌받지 않고 간만 살인죄의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 뭐 3번은 쉬운 거니까요. 무면허죄의 방조가 된다. 맞습니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갑에게, 그쵸? 교사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갑은 살인죄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해죄를 교사했잖아요. 기본 범죄가 상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주도적 참여를 했다. 주모자죠. 공모 공동 정범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그 영향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탈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고. 2번은 방금 풀었죠. 그 교사로 인해서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가 됩니다. 3번. 무능력자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랐을 때는 제한적은 뭐죠? 정범 행위가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까지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도 괜찮은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는 교사가 되므로 간접 정범이 성립을 하려 교사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간접 정범이 될 여지는 없느냐는 문제인데 될 여지가 있어요. 어떨 때? 해설 보시면 이럴 때. 유아나 심신상실자일 때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간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교사가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원칙으로는 맞는데, 그쵸? 근데 의사지배가 될 때 유아나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간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호별 방문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분자 스스로가 호별 방문을 했을 때만 처벌하는 조항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신분자만이 호별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신분자가 호별 방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 다. 그렇죠? 맞습니다. 6번 가죠.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가면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 의사가 필요한데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틀렸습니다. 자, 기소된 교사 중 효과 없는 교사를 처벌하고 있는데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처벌합니다. 둘 다.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다 예비무에 준해 처벌합니다. 실패한 교사일 때는 교사자만 처벌하죠.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종범은 의무적 감경이 아니고 필요적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공모에 따른 공동범죄의 실행은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옳은 질문. 7번 가죠.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랐을 때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다. 그래요? 제한적이 뭐죠? 제한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만 나아가면 공범이 성립한다니까요. 그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하였다고 했을 때 이 교사자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뭐가 있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상해치사로 바꿔야지 맞아요. 자, 3번 공모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맞습니다. 수인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으면 족하다. 맞습니다. 자, 1번 정범이 그 행위에 나아갔다면 그에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한다. 맞죠? 자, 목적 범위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 간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배의사가 인정됩니다. 인정되니까 간접이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착오가 있고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할 때 그쵸? 중첩되는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는 것이죠. 초과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교사자 자신이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사행위가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범죄 행위가 없어도 교사한 범죄의 미수가 된다. 이것은 종속성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죠. 독립성설은 교사방조 행위 그 자체가 착수로 봐요. 이 자체를 착수로 본단 말입니다. 착수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미수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독립성설은 종속성설은 아니면 종속성설은 뭐예요?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강도하기로 하였는데 전혀 다른 강간까지 합니다. 강간까지 하였다고 했을 때 그건 단독범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갑은 강도죄만 책임지는 것이죠. 근데 갑은 강도 강간이 된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다고 했을 때 갑은 강간죄의 예비무에 준하여 처벌된다. 그쵸? 이것도 질적 초과죠? 나는 강도시킨 적 없어요. 따라서 난 강간에 대해서 뭐가 된다? 예비무에 준해서 처벌된다 하는 것이죠. 자, 9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병원 원장이 지금 입퇴원 확인서를 끊어줬어요. 그치? 교부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방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원장에게는 방조죄가 될 수 있는데 방조가 되려면 정범이 착수해 나가야지 방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수해 나갔나요? 자, A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착수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조범인 갑에게도 방조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 칼로 A 다리를 못쓰게 하라고 교사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칼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 속칭 병신 만달러 사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건네주었을 때 충분히 자칫하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3번 자, 상해죄의 고의로 그랬어요. 누가? 갑이 폭행하였다. 자, 근데 을이 때마침 역시 폭행죄의 고의로 구타를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면 동시범 얘기죠. 동시범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갑은 상해치사죄가 되고 을은 폭행치사죄가 된다. 그쵸? 상해죄 봐봐요. 여기 상해죄 고의고 이 사람 폭행죄 고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망을 했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사망했다는 말 나오죠? 그렇죠? 그럼 상해치사 폭행치사잖아요.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갑은 상해치사, 을은 폭행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갑은 친구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져오게 하였다. 을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갑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가요? 친족관계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은 친족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은 친족상 상대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절도죄 교사범으로 처벌을 하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